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주는 남자 철이입니다. 오늘은 이 에어팟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 이 에어팟이 우리가 착용한 걸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둔 걸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넣어둔 걸 또는 주머니에 넣어둔 걸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에어팟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 중에서 2017년 8월에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에서 애플은 에어팟을 일반 명칭인 무선 이어버드라고 설명을 하고요. 사실 이 특허는 2016년 9월에 미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기초로 합니다. 첫 번째 도면은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전체 시스템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전자 디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 디바이스와 같이 연동돼서 사용되는 두 개의 이어버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어팟 왼쪽, 에어팟 오른쪽이 있고, 이러한 에어팟들의 어떤 음악이라던가 사용자의 목소리라던가 등을 공급하는 휴대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면에서 재밌는 점은 에어팟 각각 이 핸드폰과도 연결이 되지만 에어팟이 상호 간에도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에서 에어팟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팟의 모양과 좀 다른 이렇게 테니스채 같이 생긴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기능적인 요소로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제어 회로나 센서, 스피커 등을 포함하는 네모 상자처럼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에어팟의 동작 원리를 알려면 우선 에어팟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모난 상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어팟은 센서와 가속도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센서와 가속도계는 결국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용자의 동작이나 에어팟의 상태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특허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센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근접 센서, 주변광 센서, 터치 센서, 힘 센서,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자기 센서, 자이로스코프 등등등등, 우리 센서, 니 센서, 내 센서, 아무튼 센서는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센서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센서는 결국 광학식 근접 센서라고 합니다. 광학식 근접 센서가 뭐냐고요? 광학식 근접 센서는 그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물을 자동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센서, 누구든지 한번 봤을 법한 그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접 센서는 그 왼쪽의 그림처럼 사용자의 귀의 일부의 존재, 귀의 전부는 절대 안 되고 귀의 일부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속도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설명하는 거와 같이 이어버드가 움직이거나 정지할 때를 검출할 수도 있고, 또 탭 커맨드를 검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가속도계는 이어버드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탭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어버드를 움직이게 만드니까 가속도계라는 애는 결국 에어팟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와 가속도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 그러니까 무선통신 회로라던가 제어 회로, 스피커, 마이크로폰은 에어팟이 무선 이어폰으로서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은 상태를 이렇게 총 6가지 상태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본 것처럼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
두 번째처럼 이렇게 케이스에서 꺼내든 상태, 세 번째처럼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 그리고 네 번째처럼 귀에 착용한 상태, 그리고 다섯 번째처럼 에어팟을 꺼내서 책상 위에 넣어둔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위에 조절 상태는 그림으로 좀 나타내기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준비하진 못했는데요. 이 조절 상태는 뭐 다른 상태로 전이하기 위한 중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절 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케이스 상태는요, 그 말과 같이 에어팟이 케이스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특허를 읽어보면 이러한 인케이스 상태는 접촉부가 감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은 이렇게 그 에어팟을 살펴보시면은 그 줄기의 맨 끝부분에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금속, 그러니까 접촉부에 연결된 어떤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 에어팟이 케이스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에어팟은 사실 충전이 되기 위해서 저 접촉부를 통해서 케이스로부터 전력을 전달받는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어팟은 저 접촉부에 케이스에 어떤 접촉 단자가 닿았을 때, 아, 내가 케이스에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원을 꽂아주면 아, 내가 케이스에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픽업 상태는 접촉부와 가속도 센서가 감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픽업 상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케이스로부터 에어팟을 꺼내든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특허에서는 픽업 상태는 이어버드가 최근에 전원으로부터 도킹 해제된 상황과 연관이 된다. 한마디로 전원에서 분리가 됐을 때 이걸 픽업 상태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설명으로서 이어버드가 정적 상태에 있는 동안 제어 회로가 모션을 검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사용자가 집어들어서 에어팟이 어떤 모션이 발생하였다면은 제어 회로는 이 에어팟의 상태를 픽업 상태로 전이하겠다 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픽업 상태는 인이어 상태, 그러니까 귀에 있는 상태에서의 거짓 포지티브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과될 수 있는 임시대기 상태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거짓 포지티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에어팟이 사용자의 귀에 있는 것으로 잘못 착각할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 상태다 라는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믿거나 말거나. 다음으로 조절 상태는 조절 상태가 참 재미있는 상태인데요. 일종의 만능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 상태에서 주머니 상태로 갈 수 있고, 조절 상태에서 인이어 상태로도 갈 수 있고, 조절 상태에서 뭐 정적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케이스 상태는 요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상태 중에서 케이스에 넣으면 무조건 인케이스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일단 크게는 인케이스에 있는 상태와 인케이스가 아닌 상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뭐 픽업 상태, 조절 상태, 주머니 상태, 인이어 상태,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그 상태가 무엇이었던 간에 인케이스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어팟이 내가 귀에 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재생을 해주지 않거나, 뭐 내가 뭐 주머니에 넣었는데 음악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케이스에 한번 넣었다 빼시면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인케이스 상태를 한번 만들었다가 다시 다른 상태로 돌아가신다면 에어팟의 상태를 한번 초기화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다가
상태가 뭔가 꼬였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일단 케이스에 한번 넣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조절 상태는 에어팟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에어팟은 조절 상태에서 두뇌를 풀가동해서 내가 어디로 가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업 상태가 만료되는 경우에 제어 회로는 자동적으로 조절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픽업 상태는 딱 케이스에서 꺼내 들어서 그 몇 초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에어팟을 꺼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3초가 지났다면 에어팟은 조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어팟의 상태가 불분명하다. 그럼 에어팟은 조절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절 상태는 주머니 상태나 인이어 상태나 정적 상태나 뭐 이런 상태들로 표현되지 않는 조건에 대응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상태인 인이어 상태는 이 여부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무슨 여부들일까요? 특허를 읽어보면 제어회로는 광학 근접 센서가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첫 번째 여부고요. 광학 근접 센서 신호가 안정되었는지 여부, 두 번째 여부죠. 그리고 이어버드가 수직인지 여부, 세 번째 여부고요. X축 및 Y축 가속도계 데이터가 상관되는지 여부, 네 번째 여부고요. 마지막 여부로서 모션이 있는지 여부, 다섯 번째 여부죠. 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서 이어버드의 현재 상태를 도사의 상태 머신의 조절 상태로부터 인이어 상태로 전이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절 상태에서 인이어로 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요소들이 5가지가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중에 근접 센서로 판단하는 거 2가지 여부, 그러니까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안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속도 센서로 판단하는 3가지 여부, 이어버드가 수직이냐, 그리고 X축 및 Y축 가속도계의 데이터가 상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모션이 있느냐, 이렇게 총 5가지를 가지고 에어팟은 조절 상태에서 인이어 상태로 상태를 전이시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이어 상태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귀에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용자의 외의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꽂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여부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부들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광학 근접 센서, 그러니까 오른쪽 줄을 두 줄을 따라서 보면 광학 근접 센서로 결정되는 여부가 2개가 있고 왼쪽에 가속도계로 결정되는 그 여부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여부들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논리식에 따라서 조절 상태에서 인이어 상태로 전이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각각의 여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학 근접 센서를 가지고 2가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범위 내인지 여부와 안정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에어팟을 귀에 착용을 했고 그리고 그 착용 상태가 안정적이냐 이걸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센서와 외부 물체 사이의 거리와 센서 출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이 센서 출력이 어떤 소정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에어팟은 이 센서의 출력이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에어팟을 우리가 귀에 꽂았을 때 그 에어팟에 있는 광학 센서랑 그리고 우리의 귀랑 딱 밀착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말은 그 떨어진 거리가 그 범위 내에 있냐 그거를 감지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정되었는지 여부는 이러한 광학 근접 센서의 그 출력 값이 현저하게 변하지 않느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꽂아 놓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꽂혀 있느냐, 요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광학 근접 센서는 에어팟을 사용자의 귀에 꽂았냐, 그리고 그 꽂은 상태가 안정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속도계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여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속도계는 X축의 가속도와 Y축의 가속도가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모션이 있느냐, 그리고 에어팟이 수직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축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착용자라고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아니고요. 이 착용자의 좌우 방향을 Z축, 이 착용자가 좌로 우로 움직이는 방향을 Z축 방향이라고 하고요. 착용자가 앞뒤로 움직이는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 착용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을 Y축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좌표계를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 두시고요. 먼저 X축 가속도계의 출력과 Y축 가속도계의 출력이 상관이 있는지랑 모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에서 XD와 YD가 각각 X축 가속도계의 출력과 Y축 가속도계의 출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물론 ZD는 Z축 방향으로 가속도계의 출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빨간 선 왼쪽으로 보면 X축 가속도계의 출력과 Y축 가속도계의 출력이 일정한,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빨간 선 오른쪽을 보면은 X축 가속도계의 출력과 Y축 가속도계의 출력이 별다른 유사성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 가속도계의 출력과 Y축 가속도계의 출력이 상관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에 이렇게 이 빨간 선의 왼쪽, 그래프의 빨간 선의 왼쪽처럼 X축 가속도계의 출력과 Y축 가속도계의 출력이 유사하게 나오느냐,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우리가 걸어갈 때 좌우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위아래, 그러니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사람의 요 머리의 높이가 조금씩 위로 아래로 바뀌고, 또 그 앞뒤로,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걸어가는 거니까 요 X축,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갈 때 위아래로도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라면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 방향으로도 움직이면서 위 방향으로도 움직이니까 사람이 걷고 있느냐? 라는 거를 감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이 걷고 있지 않다라면 이 빨간 선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올 수 있겠죠. 모션이 있는지 여부는 뭐 X축 가속도계의 출력이나 Y축 가속도계의 출력, 또는 Z축 가속도계의 출력 중에 뭐 어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그거는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모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어팟이 자신이 수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 중력 방향이 어디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력 방향은 Y축의 방향, 그러니까 에어팟의 그 줄기가 향하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다 라고 이 특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용자가 보행자 모션에 관여하는 동안 이어버드를 착용하고 있다라면 이어버드는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이 될 것이라서, 그러니까 에어팟의 그 줄기 방향이 중력 방향이 될 것이니까 이어버드의 스템은 하방을 향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버드의 지배적인 모션은 지구의 중력 벡터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중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에어팟을 똑바로 착용을 했다 라면은 이 줄기의 방향이 중력의 방향을 향할 것이고, 그래서
Y축의 가속도는 결국에 중력 가속도와 비슷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길 가다 보면 에어팟을 요 줄기를 거의 수평에 가깝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이어 상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처음 착용하실 때에는 요 줄기의 방향이 최대한 그 지면하고 수직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5가지 여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식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식을 살펴보시면은 범위 내에 있고 AND 안정이 되었으며 77, 조건 AND인 것 같아요. Shift를 안 누르고 AND를 누르면 77이 되죠. 그리고 수직이고 AND 모션이 없거나 또는 모션이 있고 AND 상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에어팟이 귀에 착용이 됐고 그 착용 상태가 안정적이며, 그리고 에어팟의 줄기가 수직이고 사용자가 모션이 있고 그때의 XY 모션이 관계가 있다. 한마디로 사람의 에어팟을 잘 착용을 해서 걸어가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범위 내이고 안정되었으며 수직이고,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모션이 없음, 이런 경우에도 조절 상태에서 인이어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경우는 아마 소파나 뭐 침대에서 약간 삐딱한 자세에서 에어팟을 꼈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2가지 상태가 더 남았습니다. 주머니 상태와 정적 상태인데, 주머니 상태는 너무 쉽죠. 그냥 말 그대로 에어팟이 주머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어팟은 내가 주머니에 있는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조절 상태로부터 주머니 상태로 전이시키기 위해서 광학 센서는 미리 결정된 시간 윈도우, 뭐 0.5초 같은 시간 윈도우 안에서 포화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 살펴본 그래프에서 우리는 M1과 M2 사이에 저 범위 내에 있다라면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있는 경우에는 저 M2보다 높은 저 빗금침 부분에 센서의 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에어팟을 주머니에 넣으면은 그 주머니에 안감 같은 게 에어팟에 바로 닿을 테니까 귀에 착용을 했을 때보다 더 어떤 외부 물체가 근접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팟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주머니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버드가 사용자의 주머니에 있다라면 X 및 Y 가속도계의 출력은 열악하게 상관될 것이다. 뭐 그렇죠. 주머니에 넣어놨다라면 그 줄기 방향이 우리가 귀에 꽂았을 때처럼 일정하게 뭐 중력 방향을 향하는 것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주머니에서 막 지멋대로 돌아다닐 테니까, 그래서 X와 Y 가속도계의 출력은 되게 열악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머니에 있는 상태는 어떤 한정된 공간의 아이템의 주머니 속에 배치되는 상태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적 상태는 뭘까요? 에어팟이 조용히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정적 상태는 에어팟을 우리가 끼다가 잠깐 뭐 책상 위나 뭐 책꽂이 위에 잠깐 벗어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특허에서는 가속도계 출력이 이러한 시간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어버드가 정적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면 뭐 지진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 에어팟은 가만히 있을 것이고, 뭐 그러한 경우를 가속도계 출력이 너무 많이 변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럴 때 에어팟이 정적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이러한 정적 상태에 있을 때 에어팟은 회로의 일부를 비활성화 시킴으로써 전력을 보존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근접 센서 같은 거를 꺼버려서 전력의 소모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적 상태는 뭐 특허에서 긴 시간, 긴 기간 동안 정적이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상에 놓여 있지만 도크 또는 케이스에 있지 않은 이어버드이다 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케이스 안에 에어팟을 넣어놓고 가만히 두었을 때도 지금 여기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계 출력이 일정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변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케이스 상태인 것이고요. 만약에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적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특허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허, 어느 경우에 특허를 받는다라고 하죠? 통상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고 누가 쓴다면 그거 내 건데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특허에서 청구함, 그러니까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에 의해서 이 특허의 어떤 보호 범위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특허는 아직 등록 상태가 아니라서 뭐 제3자가, 그러니까 애플이 아닌 어떤 다른 회사들이 뭘 썼을 때 이 에어팟과 관련된 특허에 침해가 되느냐라는 개념을 아직 상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침해다라고 하려면 이 특허가 등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특허는 아직 등록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애플이 이러한 에어팟과 관련된 특허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 특허에서 어떤 무선 이어버드가 하우징, 그러니까 에어팟을 형성하고 있는 그 흰 플라스틱, 그리고 그 플라스틱 안에 스피커와 광학 근접 센서와 가속도계와 제어 회로가 있다라면 나는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 라고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특허의 어떤 심사 결과나 그 심사 과정에 따라서 아마 여기에 이제 좀 더 다른 내용들이 더 들어갈 테지만 일단 최초의 의도는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등록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어떤 제3자가 어떤 이어폰의 하우징, 그리고 그 안에 스피커가 있고 센서가 있고 가속도계가 있고 제어 회로가 있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어떤 무선 이어폰을 만든다라면은 이 특허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특허가 이대로 등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인 거죠. 자, 지금까지 에어팟과 관련된 특허를 읽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특허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